인사돌이나 뭐 이가탄 그런 거 드시는 거 사실 뭐 이미 다 알려지지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거 드실 돈으로 치과 한번 더 오셔서 스케일링 한번 더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리셋치과 원장 나인샤입니다. 또다시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전공이죠. 치주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풍치는 이제 낫기도 회복하기도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이 질환이 한번 진행이 되면 다시 원래대로 원상태로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낫기 어려워서 흔히 저희들끼리는 반농담으로 불치병이다라고 말도 하는데, 대부분 치과에서 치아를 다수로 이렇게 뽑는 경우도 대부분 이런 풍치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으로 풍치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갈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풍치, 그러니까 치주 질환에 대해서 잘 알게 되고 훨씬 더 예방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자면 충치라는 거는 세균에 의해서 치아가 부식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치아가 손상이 되는 걸 충치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풍치는 이제 치아 머리가 아닌 치아 뿌리 쪽입니다. 치아 뿌리를 지지해주는 잇몸 조직, 우리는 치주 조직이라 그래요. 잇몸 뼈도 될 수 있고 부드러운 연 조직이 될 수도 있고, 치아 뿌리랑 잇몸 뼈를 연결해주는 치주 인대나 배각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조직들이 하나씩 조금 소실이 되는 걸 우리가 이제 풍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둘이 기원도 좀 다르고요. 적용되는 부위도 좀 다르긴 하죠. 네, 치주 질환은요, 거의 99%가 입안에 있는 세균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우리 입안에는 밥도 많이 먹고 과자도 먹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하기 때문에 입안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세균들은 보통 입안에서 증식만 하고 있을 뿐이지 대부분은 잇몸 속으로 침투를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몸에도 면역기제가 다 있기 때문에 세균이 우리 잇몸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치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잇몸이 치은이라고 하는데, 치은이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어 작용을 하고 있죠. 근데 세균들이 잇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치아 뿌리나 치아 그쪽으로 침투를 하게 되면 치석을 타고 세균막이 형성이 되면서 세균들이 번식을 하고 염증이 생기게 되죠. 치석과 세균막이 점점 증식할수록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 뿌리를 잡아주는 힘이 점점 약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치아는 흔들리게 되고 이게 더 계속 진행이 되면 치아는 결국 빠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원인으로는 너무 세게 꽉 씹는다든지 한쪽 치아로만 너무 센 힘을 받는다든지 그런 원인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좀 세균 때문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풍치의 자가진단법은 양치할 때 피나는 거예요. 일단은 양치할 때 칫솔에 피가 묻어나오든지 뱉어봤을 때 피가 묻어나오든지 그게 나타날 수가 있고요. 혹시 거울을 보시게 되면 잇몸 색깔이 분홍색, 코랄 핑크라고 하는데 밝은 분홍색이 아니라 약간 불그스름하다든지 아니면 좀 검붉다든지 아니면 부어있다든지 그런 거 보시면 좀 알 수는 있겠죠. 자가진단법은 크게 믿을 만한 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필요하면 방사선 사진을 찍어보면서 잇몸뼈가 어느 정도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건강한지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치은염이라고 하죠. 치아 머리 쪽에 치석이 생기고 표면에 이제 세균이 증식하는 단계예요. 아직은 잇몸 뼈까지 들어가진 않고 위에 있는 살, 그냥 치은에만 염증이 생긴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잇몸이 붓기도 하고 피도 나기도 하지만 통증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병원에 오셔서 스케일링만 하셔도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치석이 점점 치아 머리 쪽에서 뿌리 쪽으로 조금씩 침입을 하면서 잇몸 염증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단계죠. 치석이 잇몸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세균막이 같이 따라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염증이 일어나면서 치은을 넘어서 치조골까지 염증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치조골이 조금씩 소실되기 시작하죠. 이걸 이제 우리가 초기 치주염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계도 일단 우리가 스케일링을 받는다든지 간단한 잇몸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개선이 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까지 가면은 이 잇몸 속으로 치석이 더 많이 진행이 더 되고 잇몸뼈도 절반 이상 녹게 되고요. 치은 퇴축이라 해서 잇몸 살이 조금씩 내려가게 됩니다. 이제 조금씩 증상이 나타나요. 치아가 좀 예민하신 분은 치아가 흔들리는 것도 느낄 수도 있고, 푸진한데 힘이 좀 안 느껴진다라든지 바람이 불어서 시리다든가 찬 걸 드실 때 시리다는 걸 호소하신 분도 계시죠. 이 단계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치주염 치료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치주염 치료를 잘 받으시고 플라그가 더 이상 끼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주신다면은 그래도 치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 치석이 뿌리 끝까지 진행이 되고 치아 뿌리를 잡아준
치조골이 전부 다 녹아버리는 단계까지 오면 치아는 지지해주는 조직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되고 씹을 때마다 아프고 많이 불편해지죠. 자, 이 단계는 치아의 수명이 다 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치조골은 염증 때문에 한번 이렇게 녹아버리면 이게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고 결국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 단계까지 가는 단계가 4단계입니다. 풍치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 구강 미생 관리예요. 풍치의 대부분의 90% 이상의 원인이 구강 내에 있는 세균 때문에 발생한 거기 때문에 반대로 치아 표면에 있는 세균만 관리 잘해주고 스케일링으로 치석 제거 잘해주고 하면 풍치는 대부분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풍치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가 않아요. 풍치 때문에 너무 아파서 왔어요 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제 치아 발치하기 직전에 오시는 분들이고, 이게 통증이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파서 치과에 오시면 많이 늦고요. 아프시기 전에 꼭 정기적인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요게 이제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죠. 인사돌이나 뭐 이가탄 그런 거 드시는 건 사실 뭐 이미 다 알려지지만 아무 소용 없거든요. 그거 드실 돈으로 치과 한번 더 오셔서 스케일링 한번 더 해보세요. 네, 오늘은 제가 풍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제가 이제 치주과 전문이다 보니까 좀 더 치주 질환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좀 많고 좀 더 치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이 아플 때 병원에 오시다 보니까 임플란트로 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세요. 조금만 정기적으로 관리를 받으시고 조금만 더 정기적으로 체크만 하시면 이게 살릴 수 있고 더 오래 쓸 수 있는 치아인데 이게 임플란트 간 치아를 많이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좋은 거는 정기적인 관리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만 꼭 오셔서 스케일링 받을 겸 초기 치주염인 상태에서는 치료하면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초기에 치료하면 효과가 좋겠지만 치주염은 특히나 그래요. 한 번 진행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행되기 전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리셋치과는 치주과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인사돌 이가탄 드실 분은 맛있는 거 사 드시는 것도 좋죠. 영양가 있는 거, 소고기 사 드시고. 아니 그건 맛있으니까 그런 거 드시면 좋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기분 좋잖아요.